안녕하십니까. 캠 가르치는 남자 프레드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벌써 데이 1, 2, 3을 하면서 MCQ 하나, 그렇죠? 75문제짜리, 그 다음에 프리 리스폰스 두 세트를 풀었습니다. 자, 그 프리 리스폰스 두 세트하고 요 MCQ 한 세트, 요렇게 세 개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요 부분을 이 세 개의 세트를 다시 한번 꼭 리뷰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꼭 적어도 내가 풀었던 테스트는 완벽하게 다 소화를 했다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다음 공부를 했을 때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풀어보고 답 맞추고 비디오 한번 봤다고 그게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니까 꼭 마지막 단계인 다시 풀어보는 것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세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좀 빨리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오늘은 두 번째 MCQ죠. 그쵸? 요 테스트 12 데이 4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이건 지금 쿨로믹 어트랙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 보기에도 보면 계속 쿨로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예. 봐봐. 보면 쿨로믹 어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 쿨럼스 러를 떠올려야 될 텐데 쿨럼스 러를 자, 어디다 적어 줄까요? 여기다 좀 적어 볼까요? 쿨럼스 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오닉 컴파운드끼리의 바인딩 에너지 E는 프로포셔널합니다. 뭐랑? R제곱분의 Q1, Q2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저렇게 말해 놓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저 이퀘이션을 외워버리면 되긴 하는데 저걸 외워서 어디다 쓸 거야? 저게 어떤 직관적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좀 더 심플하고 직관적인 이해를 해야겠죠. 그쵸? 자, 아이오닉 컴파운드끼리의 바인딩 에너지를 비교하고 싶다면 이걸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레이디어스가 비슷한 두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있어요. 근데 자, 플러스 1짜리와 마이너스 1짜리의 아이언으로 결합되어 있는 아이언이 있고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있고 그 옆에는 비슷한 사이즈의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짜리 아이언이 붙어있는 이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둘 사이의 어트랙션 중에서 누가 더 셀 거냐, A가 셀 거냐, B가 셀 거냐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B가 매우 셀 거다. 그리고 심지어 4배 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인딩 에너지는 요 두 아이언의 찰지의 곱에 프로포션을 합니다. 이 아이언의 찰지를 이거를 Q1, Q2라고 하는 거죠. Q1, Q2 요 두 아이언의 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짜리, 마이너스 1짜리의 아이오닉 컴파운드보다는 플러스 2짜리와 마이너스 2짜리의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바인딩 에너지가 훨씬 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아주 충분히 그럴만하네, 그럴싸하네 라는 느낌이 들죠. 그쵸? 자, 그러면 똑같은 찰지를 가진 아이들끼리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똑같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의 찰지를 가진 아이오닉 컴파운드라면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좀 더 작을수록 어트랙션이 셉니다. 이걸 두 아이언 사이의 디스턴스, 센트럴에서 센트럴까지의 거리 R이라고 하는데, 이 R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트랙션이 세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더 highly charged than 아이언들끼리 바인딩 할수록, 그렇죠? 더 highly 플러스 1 마이너스 1보다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더 highly charged than 아이언들끼리 바인딩 할 때 어트랙션이 세고, 만약에 그 찰지의 크기가 똑같다면 이제는 사이즈가 작은 애들끼리 붙었을 때 더 어트랙션이 셀 거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쿨럼스 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해를 했다면 이제 3번 문제를 푸는 게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보죠. 자, 요 테이블을 보고, 자, 요 relative strength, 자, 요 GN2 플러스 CA2 플러스 BA2 플러스 IN 요것들의 이 워러 몰리큘에 달라붙었을 때 어트랙션을 비교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얘네들 보면 전부 다 찰지가 플러스 2인 거 다 보이죠. 그러면 Q1, Q2는 다 똑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더 레이디어스가 작은 이 징크가 가장 물 몰리큘의 센트럴과 이 아이언 사이의 거리 R이 가장 짧을 거니까 가장 어트랙션이 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찾아봐야겠죠. 그쵸? 자, GN2 플러스가 제일 셀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사이즈가 큰 BA2 플러스가 가장 작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작은 아이언들이 더 스트롱한 쿨러밍 어트랙션을 가집니다. 누구랑? 워터랑 달라붙는 그 쿨러밍 어트랙션이 더 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답은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A가 됩니다. 자, 요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책 하나가 끝나죠. 위크 1이 끝나고요. 자, 요 위크 1까지 이 6개의 테스트만 완벽하게 리뷰를 다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두 번째 책부터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 풀 때만큼 특히 FRQ가 막막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APCAM을 푸는 것도 뭐 가능할 수는 있겠네요. 뭐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찌됐건 자,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풀어보죠. 데이 6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리액션이 주어지면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될까요? 리액션 자체를 봐야 됩니다.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의 요 페이스를 잘 봐야 됩니다. 아, 솔리드 몰리큘 하나와 가스 몰리큘 3개가 리액트를 해서 가스 몰리큘이 4개가 만들어지는구나. 특히 가스의 몰수의 증가, 감소,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게 매우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스가 3몰s가 있었는데 리액트를 이 방향으로, 폴드 방향으로 하고 나면 가스가 4몰로 늘어나죠. 그쵸? 아, 가스의 몰수가 늘어나는구나. 만약에 리액턴트만 넣어놓고 이 리액션을 시작을 시켰다면, 자, 보세요. 이 문제처럼. 보죠. U3O8이라는 솔리드를, 자, 요 놈을 1.5리터 플래스크에 넣어놓고 CL2 가스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히팅을 매우 해 주었더니 폴드 방향으로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자, 이때 KP의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써 있네요. 뭐 뻔한 얘기죠. 그쵸? 당연히 솔리드는 KP 익스프레션, KC 익스프레션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 오직 이 가스들만의 컨센트레이션 혹은 파셜 프레셔를 리액턴트 프로덕트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쵸? 이 정도를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기분 나쁜 이유는 뭐예요? 이걸 물어봤어야지. 그래서 이걸 한 포인트 주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잖아. 이 리액션에 KP 익스프레션을 쓰세요 라고 하면 이거 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원 포인트 얻고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옆에 써 있으면 살짝 김 빠지죠. 그쵸? 뭐 그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어찌됐건 자, 이렇게 해서 리액션이 딱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했다면, 자, 계속 읽어보죠. 자,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 CL2의 파셜 프레셔가 1.007 atm이었다. CL2 남아있는 거네요. 그럼 이니셜리 분명히 저 CL2는 1.007 atm보다 많았겠네요. 그쵸? 왜냐면 CL2를 얼마 넣어줬는지는 지금 숫자가 안 써있지만, 자, 어찌됐건 CL2를 넣은 것 중에 일부가 없어지면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진 요 O2랑 UO2CL2 요 두 개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 파셜 프레셔가 1.007이었다면 원래 이니셜 프레셔는 1.007보다 분명히 컸을 겁니다. 라는 거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CL2의 프레셔가 주어져 있고요. UO2CL2의 프레셔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O2는? 자,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 CL2, UO2, CL2, O2 이 세 가지가 있어야 KP 값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런데 CL2 값은 줬는데, 자, UO2, CL2 값도 줬는데 O2 값은 왜 없어? 알 수 있으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죠? 레이쇼 3대 3대 1. 특히 프로덕트 둘의 코에피션트의 레이쇼가 3대 1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건 UO2CL2가 300개가 만약에 컨테이너 안에 있다면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 O2는 그거의 3분의 1인 100개밖에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쵸? 처음에 리액턴트만 넣어놓고 리액션을 이니시에이트 했고, 그래서 포월드 방향으로 리액션이 진행이 됐고, 자, 두 프로덕트 중에 한 놈의 파셜 프레셔를 줬다면 나머지 한 놈의 파셜 프레셔도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지. 뭘로? 코에피션트의 레이쇼로. 뭐 뻔한 얘기죠. 그쵸? 3대 1이라는 이 레이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UO2CL2가 9.7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왔다면 당연히 PO2는 당연히 9.7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ATM의 3분의 1만큼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 너무 간단한 거죠. 그쵸?
당연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3분의 1을 곱하면 9.7 나누기 3이니까 그쵸? 한 3.x 정도 3점대 초반 그쵸? 3.2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ATM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치?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어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PO2를 물어봤으니까 자, PCl2 자, 봐봐. PCl2하고 PuO2CL2하고 PO2하고 이 큐리브리엄 익스프레션을 구성하는 세 가지 아이들의 프레셔를 다 알았으니 이제 KP 익스프레션에다 플러깅해서 KP 값 구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쵸?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쵸? 여기 PCl2 자리에다 집어넣고 3승 해주고 PuO2CL2에 3승 해주고 PO2에는 1승만 해주면 KP 값이 딱 나오겠죠. 그쵸? 그 KP 값은 얼마로 대략 나오나요? 집어넣기만 하면 될 거고요. 그쵸? 하면은 아마 2.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이렇게 쓰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KC는 자, 뭐 간단하게 여기다 정리해 놓고 지나갈까요? KC, KP는 유닛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유닛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유닛에 의미도 없기 때문에 유닛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사이언스에서 유닛을 쓰지 않는다는 건 정말 좀 특이한 상황이죠. 그렇죠? 특이한 상황이고 케미스트리에서 자 KC, KP 같은 이런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는 유닛 안 쓰지만 이렇게 쓴 K 있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레이트 컨스탄트지. 그치? 레이트 컨스탄트는 당연히 유닛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구별해서 둘을 좀 기억을 해 놓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는 유닛이 의미가 없으니까 쓰지 않아요. 아무도 쓰지 않고 그걸 쓰라고 하지도 않고 써놓은 게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 컨스탄트 K는 꼭 유닛을 쓰라고 하죠. 매 문제를 볼 때마다 그렇죠? 이렇게 잠시 이야기해주고 지나갈게요.